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기술과 올바른 원칙을 왜 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S&P 500 인덱스 지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주식시장에서 관찰되는 경향성이고 국내를 대표하는 시장 지수인 코스피에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결과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시간 지평과 투자자인 개인과 기관의 시간 지평은 다르고 그 가운데서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는데요.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움직임, 단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개인이 그리고 기관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 인베스토피아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1957년부터 2024년까지 60년 이상의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두 개의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Nominal S&P Return, 다른 하나는 Inflation Adjusted Return입니다. Nominal이라고 하면 숫자, 명목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숫자 그대로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 명목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해서 실질적인 수익률을 보기 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명목 수익률은 CAGR of the Nominal Return이라고 해서 CAGR은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명목 수익률은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10%, 10.13%를 기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제 수익률은 6.37%입니다. 대략 3% 정도의 간극이 있는데요. 두 개 모두 장기적으로 60년 이상 봤을 때는 상승했음을 볼 수 있는데 스케일상 차이가 크죠. 10배가 11배 이상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복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의 차이지만 60년 이상의 복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상당한 갭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실질 수익률이든 명목 수익률이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제가 챗GPT를 사용해서 좀 나타내 보았는데요. 시간 지평에 따라서 수익률과 안정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챗GPT를 통해서 작성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챗GPT로 작성했고 제가 검증을 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을 보기 위한 거니까 이 데이터 추세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해당 그래프는 1950년부터 2024년까지 74년간의 S&P 투자 수익률을 나타낸 것이고요. 해당 그래프는 네 가지의 데이터가 이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은 1년간의 리턴이고 이 주황색은 노란색이라고 할게요. 노란색은 5년간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 그리고 주황색은 10년, 빨강색은 30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CAGR이라서 연평균 복리 수익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1년간 원이어는 예를 들어서 1951년, 1951년 이렇게 매년이고요. 1950년부터 시작하는데 5년간의 이 노란색의 5year, 5year, 5년 같은 경우는 195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955년부터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그리고 10년 같은 이 주황색 10년은 195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60년부터 데이터가 추출돼서
어, 5년간, 10년간, 30년간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10년간의 수익률은 1951년부터 추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관측이 되는데요. 회색 1년간을 봤을 땐 최고 수익률이 37% 수준이고 최저 수익률은 2008년 금융위기죠. 이때 시장 지수가 37% 거의 40%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손실 구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년간 투자했을 때는 37%처럼 매우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는 구간도 있지만 이렇게 2008년처럼 폭락하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코비드 19 상태 때도 상당한 폭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처럼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고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게 5년으로 갈수록 10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30년으로 갈수록 이 변동폭이 이 최대 최소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더 또 재밌게 관찰되는 거는 마이너스 손실 구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색 1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5% 정도가 수익 구간이고 4분의 1인 20%, 25%그 이상이 손실 구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익이 나는 구간이 더 많지만 손실이 나는 구간이 4분의 1 이상이니까 적지가 않죠. 근데 5년으로 갈수록 이 구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10년으로 갔을 때는 10년은 빨간색이죠. 주황색이죠. 주황색일 때 거의 이게 여기 0% 이하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30년일 때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년 투자했을 때는 시장에 완전 버블이 껴서 최고점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바로 대폭락을 경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떠나지 않고 30년간 있을 때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7% 수준입니다. 물론 명목 수익률 7%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대략 한 3, 4% 수익률이라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30년간 장기간이기 때문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명목 수익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논점은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물론 최대 수익률 구간은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의 변동폭이 낮아지고 손실을 잃을 개연성이 매우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복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수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시장 지수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적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고 미국 데이터라서 데이터 편향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지수에 투자하면 적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시장의 베타에 투자하기 때문인데 그 베타라 하면 시장에 참여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채 같은 경우 그리고 예금은 국채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즉 리스크 대비 리턴을 기대합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시장 참여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리턴을 기대하는 거고 그런데 그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해당 국가에 대표하는 기업들의 총합에 투자하는 겁니다. 해당 국가에 대표하는 기업들은 과학기술과 그리고 자유시장 체제를 통해서 복리식 성장을 하는데요. 이 복리식 시장에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당 국가의 실제 GDP가 증가한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해당 지수도 상승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엔
해당 국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거고, 해당 기업들은 어,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혁신을 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소비자의 수요를 잘 찾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적정하게 작동한다고 하면 복리식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수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어, 시장 수익률, 적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과거 데이터고, 그리고 데이터 편향이 일부 존재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하지만 충분히 높은 상관성으로, 그 확률값으로 과거에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기업들이 혁신을 계속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가 적정하게 작동한다면 우상향하는 지수를 보일 거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레미 시겔의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비슷한 논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긴 시계열이죠. 1802년부터 2021년 220년간의 데이터인데요. 1년간, 2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에 투자했을 때, 주식과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 제일 왼쪽은 스톡, 주식이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본드, 장기채권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T비율, 단기채권을 의미합니다. 봤을 때 주식의 수익률이 제일 높고, 1년 봤을 때 최대 수익률이 66%인 구간이 있었네요. 상당히 높고, 가장 낮았을 때는 38%까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랜덤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높고 어떤 시점에는 낮고, 앞에서 봤을 때처럼 수익률이 제로, 그러니까 포지티브인 경향이 더 높긴 하지만, 이거는 어떨 땐 높고 어떨 땐 낮은 것을 보이고, 근데 이게 갈수록 30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가장 낮았을 때가 포지티브예요. 그래서 손실 구간이 없다는 거고,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채권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이 물론 변동성도 더 낮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년 이상 투자했을 때 손실 구간이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는 리얼, 실질 그래프입니다. 실질 수익이라서 장기 채권을 30년간 투자했을 때 특정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한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시간 지평에 따라서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리스크가 있고, 뭐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는 구간도 있고, 66%처럼 극단적으로 높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이거는 복리기 때문에 사실 그 실질값은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겁니다. 예. 그렇고 수익률이 그리고 장기 투자했을 때는 안전성까지 고려가 된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 혁신을 하고 시장의 소비자 수요를 원천을 잘 찾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이익 상승을 보이고, 그래서 시장 평균을 봤을 때는 결국 복리식 성장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채권은 물론 안정성, 변동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데이터죠. 근데 지금 미국 지수만 갖고 했는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 홍지채 작가님이 쓰신 거인의 업계에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 1년 투자 시간 지평, 5년, 20년, 30년 코스피 투자했을 때도 1년간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때가 왕왕 있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30년이 때는 아예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내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냥 안 좋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뭐 최근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엔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연구개발에 잘 투자해서 뭐 혁신을 이루고, 투하자본 이익률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이뤄내고,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된다고 하면
코스피 지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것을 기록했고요. 앞으로는 지켜봐야겠죠. 예. 그래서 한국만의 아니, 그러니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금융 선진국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찰되고, 그리고 모든 국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 이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고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혁신들이 계속되는 국가에서는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주식시장의 시간 지평을 저희가 되게 길게 봤잖아요. 뭐 50년, 100년, 200년 이 시점을 봤는데, 우리는 하루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젠 지정된 투자 기간과 하루하루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변동성이 너무 높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는 거의 40%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요. 2008년 이렇게 시장의 위기들이 계속돼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1000달러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냐를 1992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는 건데, 2022년에 1000달러를 1992년에 시장에 넣어놨으면 8배 상승했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투자했으면 바로 40% 이상 손실이고요.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고점에 투자했으면 이걸 회복하는데 6, 7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가 보는 시간 지평은 더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가운데서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런 기질적인 측면이 좀 어렵게 하는데, 2008년에 경제위기가 터졌어요. 리만 브라더스. 그때 40% 빠졌는데, 근데 또 이제 미국에서 퀀티테이티브 이징,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이 다시 회복을 빠르게 하죠.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과 맞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포모, 이 나는 따라가지 못할 거란 그런 피어,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장에 광기가 일어나고,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해당 주식시장,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있으니까 시장을 떠나는, 그래서 영원한 손실을 경험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영하는 투자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널리스트처럼 증권 분석 리서치를 잘하고 기관 투자자 수준처럼 기업 가치평가 DCF 모델링이나 상대적 가치평가를 잘 하더라도 적절한 기질과 올바른 원칙이 없으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만 투자해도 우수한 수익률, 30년간 투자했을 때 8배 명목 수익이 나죠. 그래서 시장에만 투자해도 수익이 괜찮은데, 우리는 기질적으로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버티기가 힘들고, 그래서 반대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고평가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고, 저평가됐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어떤 기질 때문에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는 쉽죠. 어떻게 보면 그 프로세스 자체는 매달 지수 투자를 할 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닙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리스크 대비 아무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서도 안 되고요. 매달,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 원씩 매달 꾸준히,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꾸준히 은퇴할 때까지 장기간 투자하는 게 이제는 정액 적립식 지수 투자의 올바른 방법인데, 그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폭락할 때는, 야, 미국 시장이 진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2008년에 내가 투자했는데 40% 손실이 보이면 사실 이게 아무리 내가 지수 투자 난 꼭 할 거라고 해도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개별 주식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의 충격을 해서 폭락을 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질과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밤늦게 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질을 갖추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심리적으로 인간 본성에 벗어나기 위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원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서 벗어나는 행위 판단 예를 들어서 폭락했을 때 시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성공이고 오히려 이걸 기회를 역발상으로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 기질을 내 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적절한 근거, 논리 그리고 수치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원칙과 기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근데 물론 이런 원칙이나 기질에 대해서는 또 살펴볼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음, 결국에는 가격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가격과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경매 시장과 마찬가지인데요. 어, 시장에 매수하려는 사람과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사람들 간의 비딩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의 참여자들끼리 결정하는 영역이고 가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업이 창출할 현금 흐름의 총합을 현재로 할인한 것을 가치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벤자민 그레이엄에 따르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해서 라는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미스터 마켓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되게 높았다가 어떨 때는 되게 낮았다가 적정 수준의 가치라는 거는 적정 수준의 가치라는 것도 추정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추정치의 가치가 있는데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을 현재로 할인해서 그 가치보다 어떨 때는 높고 어떨 때는 낮은데 우리 인간 본성상 높을 때는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도망가고 싶어 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본성에서 벗어나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어,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가치를 평가를 해서 자기만의 논리와 근거와 수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시장 혹은 개별 주식은 이 가격보다 더 높아 라는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본성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투자를 했는데 30% 손실이 났어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 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근데 잘못되지 자기만의 근거와 논리가 있겠죠. 그게 맞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감성이 직관 어떤 본성에만 의지하면 당연히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나의 논리와 근거와 수치들이 있으면 이것은 지금 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에 근거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지수 추종 입장에서는 아 해당 증권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우수하고 나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라고 하면 적립 매수, 지수 투자의 정액 적립 매수 방식을 기계적으로 지켜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식시장을 관찰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늘 자신만의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기질과 원칙이 없으면 주식시장에 유동성에 기해하는 피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성적 리서치
그리고 DCF 모델링 방법론, 펀더멘털 분석, 그리고 팩터 분석,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적절한 기질과 올바른 원칙, 그리고 어떤 규칙 기반의 시스템 도구들 이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약간 마지막으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음, 금융공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그 책의 예시입니다. 뭐 프린스턴 금융공학에 입학하는 게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근데 거기 출신들이 올바른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냈다는 것을 보이는 데이터는 책에 따라서는 아예 없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수익도 되게 낮았고 평생 약간 청소하시면서 이제 수익이 낮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많은 수백억의 기부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막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대에 나온 건축가나 프린스턴대로 나온 의사보다 일반인이 건물을 더 잘 짓고 뭐 외과 수술을 더 잘한다고 기대하진 않지만 투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것은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면 그 책 같은 경우는 너무 소프트 스킬을 강조를 해서 소프트 스킬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도 하드 스킬이나 이런 모델링이나 이런 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소프트 스킬, 적절한 기질이 없으면 아무리 모델링이나 금융공학적인 거를 잘 적용하더라도 이 방법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질과 올바른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왜? 시장 변동성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본성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 본성에 맞지 않다는 것은 위기지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의 수익, 초과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방법론이나 어떤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적절한 기질, 올바른 원칙이 성립하는 게 선제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